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무제 이후에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한무제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뭐냐? 한무제 이후에 굉장히 여러분 무능한 황제들이 연달아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한국사나 중국사나 일본사나, 특히 일본사 빼고 한중에서 여러분 무능한 황제가 등장하면요, 뇌시라 그러죠. 항상 환관이 날뛰고 또 항상 외척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역사의 공식이 있어요. 왕, 황제보다 누가 세면 특정 여러분 신하나 외척이 심이 세면요, 법을 안 지키겠죠. 그럼 봐봐, 공통이에요. 왕보다 신하나 외척이 심이 세면은 겁나는 게 없으니까 법을 어겨요. 그러면 어떤 법을 어기느냐? 딱 공통점이 있어요. 농민을 이제 마구 괴롭힙니다. 그래서 농민을 잡아다가 뭐로 만들어요? 노비로 만들고, 농민의 땅을 뺏어서 여러분 환관이나 외척이나 귀족이 가져서 여러분 무슨 농장에 나오는 거예요? 대농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환관과 외척이 날뛰고 지방에서는 동그라미 호족이 날뛰어요. 호족이 가뜩이나 여러분 대농장도 있고, 또 하나 기억나죠? 한무제 때 여러분 무슨 리선제? 따라해볼게요. 향거 리선제로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에 불러다가 여러분 관리로 삼았죠. 그 생각을 해봐. 황제가 강하면 야 호족들 날뛰지 마, 야 농민들 괴롭히지 마 하고 여러분 좀 관리를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황제가 어리석으니까요, 환관과 플러스 호족들이요 마음대로 농민을 착취를 해서, 자 오히려 요 향거 리선제 때문에 호족이 너무너무 힘이 세져서 대농장을 만들어요. 그럼 봐봐, 역사의 공식, 대농장이 나왔다는 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 돼요. 농민이 몰락해서 노비가 됐고, 농민 땅이 뺏겨서 대농장이 됐다. 그 문제는 뭐냐? 농민들이 노비가 됐기 때문에요, 군대도 못 가죠. 또 하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너무 돈이나 권력이 많으면 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대농장이 나온 순간 그 나라는 막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BC 여러분 7세기에서 BC 7년에서 1세기경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한전제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한전제가 뭐냐? 한나라 때 야 너무 대농장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니까 제한하겠다. 전 토지를 호족들이 많이 갖는 걸 제한하려고 만든 토지제도가, 따라해 볼게요. 한전제. 한 번 더 써볼게. 한이 뭐예요? 제한하다. 전 호족이 토지를 많이 갖는 거를 제한하는 제도가 한전제인데 당연히 실패하죠. 왜냐? 너무 여러분 호족이 힘이 세기 때문에 만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 지금 한나라가 어떻게 돼요? 막장이 되죠.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자, 따라해볼게요. 왕창 망했어요. 무슨 망? 왕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봐봐, 써볼게요. 요 왕망을 알아봤더니 외척이야. 외척인데 딱 봤더니 황제가 나이도 어리고 권력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황제를 죽여요. 후한에 황제를 죽이고요, 외척이었던 왕망이 야 내가 나라를 세울 거야 해서 여러분 한나라 멸망시키고, 바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나라? 신나라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러면 외척이 왕망이 등장해서 여러분 누가? 한고조. 따라해볼게요. 한고조 유방이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야? 한무제가 전성기를 했던 여러분 뭐는 한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뜬금없이 신나라가 생기는데, 요 신나라가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요렇게 써볼게요. 뉴, 새로울 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망하는데, 자 봐봐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 보면요 500년인데 요렇게 가운데쯤 임진왜란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 임난 일어나기 전 평화로웠던 조선 200년을 조선 정기라 부르고, 임난 터지고 나서 여러분 전쟁 끝나면 수많은 게 바뀌겠죠. 그래서 임난 끝나고 나서를 조선 후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 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조선 정기,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거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 자 한나라가 봐봐요. 한나라가 약 400년이나 가요. 그러면 200년 동안 잘 가다가 지금 현재 왕망 때문에 망했죠. 여기 왕망이에요. 요게 왕망이 세운 신나라예요. 그런데 웃긴 얘기, 이 왕망이요 AD 8년 AD 8년에 만들었다가 여러분 AD 23년에 망해요. 불과 여러분 10몇 년 만에 망하는
엄청나게 빨리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 왕망의 신나라 기준으로 앞에 있는 한을 전에 있던 한이다. 전한. 그리고 왕망을 누가 없애버리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이 왕망이 엄청나게 토지 개혁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야, 호족이 너무 토지가 많으니까 호족의 토지를 뺏어서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들겠다. 세 번 해볼게요. 왕망의 엽기적인 개혁, 토지의 국유화. 그러면서 야, 노비도 매매 금지해라. 그럼 노비 매매 금지는 사실상 뭐야? 노비를 여러분 만드는 걸 금지하는 거죠. 그러면 왕망이 외울게요.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하니까 여러분 가장 화난 사람이 누구야? 호족이죠. 자, 여러분 한나라에 호족이 수백 명이 막 수천 엄청난 땅과 엄청난 노비와 농민과 여러분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왕망이 여러분 신나라 세우자마자 토지 국유화하고 노비 매매를 금지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호족들이 야, 안 되겠다. 똘똘 뭉쳐서 여러분 광무제, 즉 한고조 유방의 후손이었던 여러분 왕족이었던 광무제랑 손을 잡고 왕망을 십몇 년 만에 짠 하고 멸망시켜서 여러분 왕망 망하자마자 무순한이 된 거예요. 후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 볼게요. 한나라 역사가 총 몇 년이에요? 400년이면 가운데 왕창 망했어요. 무슨 망? 왕망 쉬어버렸어요. 무슨 나라? 신나라. 무리한 개혁을 했죠. 토지의 국유화, 노비매매 금지로 호족들과 광무제, 아마 이름이 유술 거야. 유술한 사람을 손잡고 여러분 왕망을 없애고 신도 없애고 세운 나라가 바로 무슨 한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후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보여줄게요. 자, 봅시다. 이제 문화 좀 해줄게요. 문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사람이요. 무슨 무제? 광무제 이름이 유수예요. 그러면 요 광무제는 자,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자, 써볼게요. 왕망에 무슨 나라? 신나라 멸망하고 따라해볼게요. 후한을 건국했다. 그러면 저 좀 따라보세요, 여러분.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황하강이면 여러분 원래 한나라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안이었어. 그런데 요 광무제가 후한을 세우면서 야, 장안 불타고 좀 터가 불길하니까 약간 동쪽에 있는 여러분 낙양 내지는 로양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거를 낙양 내지는 무슨 읍으로 배웠어요? 나급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해보자.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고 후한의 수도는 뭐다? 로양인데 바로 광무제가 로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분은 한 AD 서기 25년에서 57년까지 왕을 하는데 이 광무제가 능력도 뛰어났지만 여러분 누구의 지원을 받아요? 호족 세력의 지원을 받아요. 그 영어로 써볼게. Why? 왜 호족들이 광무제를 지원하고 왕망을 싫어했을까요? 자, 복습. 왕망이 토지를 어떻게 시켰어요? 뺏어가지고 국가 소유로 만들고 노비 매매도 금지시키니까 호족들이 화가 나서 여러분 광무제랑 붙은 겁니다. 또 하나 지금은 세계사긴 한데 여러분 세계사랑 요즘에 매번 얘기하지만 동사 문제가 막 넘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자, 그 광무제 때 여러분 베트남 잠깐만 요 베트남은 누가 점령했어요? 여러분 한무제 때 BC 111년에 베트남 먹었었죠. 그런데 요 광무제 때 베트남에서 우리의 유관순 누나처럼 증짝 이름이에요. 증짝 증리 자매 여성분들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광무제가 제가 알아봤더니 완전 품절남, 완전 완벽한 남이에요.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하고 너무 완벽해가지고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중국의 많은 그 왕들이 막 영화로 나오잖아. 막 강희제 막 나오고 주원장 나오는데 광무제가 제일 영화로 안 나온대. 왜 그러느냐? 너무 완벽하고 너무 편안하게 그냥 그 능력으로 편안하게 살다 가셨기 때문에 갈등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영화로 다루기가 뭐하대. 그냥 왕이 된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엄청나게 잘한 거야. 근데 이 광무제가 야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삼국지의 난이다. 마오 삼국지에 나오는 마초의 그 조상인 마원 장군을 파견해서 증짝 증리 자매 운동도 진압하고 또 하나 여러분 요때 자 지도 보세요. 요때가 지금 AD 몇 세기야? 1세기인데 여긴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본에 요때 일본을 왜라 그러죠? 일본의 노국왕이
광무제한테 와서 저요 우리 일본이 후한의 부하가 됐게요 했더니 요 광무제가 야 너 뭐야 너 일본 애야? 뭐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 왔으니까 내가 너를 일본의 왕으로 인정을 해줄게 하면서 도장을 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자 따라볼게요 여러분 광무제가 요 도장 보이죠? 헉, 금도장이죠 금도장인데 여기 뭐야 써봐봐 한나라가 너 일본에 너를 노국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한이 노국 외왕이라고 도장을 줘요. 그래서 외나라 외가 일본이에요. 외 노국왕에게 한무제는 금도장을 하사했다. 요거를 동사에서는 조공과 책봉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처음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조공 책봉한 건 1세기고요. 또 하나 이때 여러분 우리 자 고조선은 망했지만 여러분 이때 누가 들어서요? 고구려가 들어서 가지고 이때 한무제가 만든 한사건 중에 여러분 현도권을 계속 공격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중요해요. 자 솔직히 여러분 그 한나라에서 가장 잘 나오시는 분은 누구냐? 한나라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아주 자세히 하얀 누구? 한무제. 오히려 한무제가 여러분 진시황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잘 나와요.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이게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쓱 하고 틀려버려요. 바로 뭐냐 여러분 문화살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후한이야. 그럼 복습 한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면 200년 200년 중간에 한번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어요? 왕창 망했어요. 왕망이 뭐를 세웠어요? 신나라. 세우자마자 무리한 개혁을 했죠. 자꾸 토지의 무순화, 국유화, 노비매매 금지를 했다가 호족과 광무제에게 망했잖아요. 그러면 후한 때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여러분 여기 체륜 읽어볼게요. 요 체륜의 직업이 이분이 환관인데 이분이 여러분 전 세계 최초로 종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전보다 대중화시킨 분이 체륜이에요. AD 몇 년? 105년. 자, 그럼 여러분 몇 세기? AD 2세기 초에 후한에 내시였던 무슨 년이 체륜이 여러분 그 전에도 제지술이 있었지만 비쌌고 대중화가 안 됐는데 요 체륜이 여러분 아주 싸게 아주 많이 제지술을 여러분 만들어서 종이 여러분 제지술이 뭔지 알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제주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자. 선생님 그러면 체륜 아저씨가 제지술을 만들기 전까지는 종이가 없었으면 어디다가 글씨를 썼어요? 해볼게요. 대나무를 여러분 요렇게 얇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실이든 비단으로 이렇게 줄을 엮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깨알같이 글자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한 5,000개 있어야지 여러분들 쬐끄만 노트 분량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대나무 죽에다 사이에다가 쓴 글씨다. 죽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체륜이 후한 때 제지술 종이를 만들었다는 건요. 좀 과장할게요. 지금 인터넷이 나온 것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인류의 큰 파급력이 되는 거야. 나중에 자 복습 예습 요 제지술이요. 당나라 때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랑 여러분 비단기를 두고 싸웠는데 알까? 그 전투를 뭐라 그래요? 탈라스 혹은 탈라스 전투라 그러거든요. 751년인데 여기서 당나라가 아바스에게 져요. 근데 이때 당나라의 군인 중에 제지술 만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바스 왕조 이슬람이 잡아가서 8세기 때 이슬람이 제지술 그리고 요 제지술을 이슬람이 서양에 전파해주면서 여러분 완전히 전 세계가 문화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불교 아시죠?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후한 때 비단기를 통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전파됩니다. 이때가 AD 1세기야. 오, 그러면 잠깐만. 부처님이 불교 만드신 지 대략 한 500년 지나서 여러분 자 해보자. 써볼게요. 비단기를 통해서 바로 뭐가?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라고요? 후한 때 처음 들어옵니다. 그때가 어디야? 1세기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불교가
중국에 엄청난 여러분 이제 문화 영향을 끼치겠죠.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보자. 잠깐만. 여러분 전한 때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무슨 무제? 한무제. 요 한무제 부하인데 한무제가 궁영을 내려서 아주 아프게 한 위대한 분이 있었죠. 바로 무슨 천? 사마천. 이분이 아픔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를 꽉 깨물고 그 위대한 역사책을 쓰죠. 무슨 기? 사기. 기억나죠? 사기 복습. 사기 무슨 제양식이야? 기전 제양식. 기전이 뭐예요? 전기. 나폴레옹 전, 이순신 전. 사람 중심으로 쓴 역사책이죠. 요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본따서 여러분 후한에 반고라는 그 학자가 한서라는 역사책을 써요. 요것도 기전체 양식. 뭐야 바로 전한의 역사를 적었다. AD 85년. 그러면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한나라가 400년이면 요 가운데가 왕망의 신나라죠. 그럼 전한 때는 사마천의 사기, 후한 때는 반고의 한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자 웃긴 게 뭐냐면은 반고가 형인데 요 반고 아저씨의 동생이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이름이 무슨 초? 반초야. 그러니까 형은 유명한 역사가이자 정치가고 동생은 위대한 여러분 장군이에요. 와, 완전히 진짜 장난 아니죠. 해보자. 그러면 요 반초는요, 봐봐 여러분. 재밌네. 해보자. 여러분 여기 한나라면요, 요렇게 여러분 무슨 길을 한무제가 비단길을 뚫었었죠. 그런데 한동안 혼란스러워서 여러분 요 비단길을 뺏겼나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 반초 때 야 안되겠다. 군대를 여러분 이끌고 가서요 빼앗겼던 비단길을 회복을 합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 왕망의 신나라 이후에 솔직히 내란이 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비단길 왕래도 끊겼고 강력한 여러 유목민족에게 비단길이 뺏겼는데 반고 한서 쓴 반고의 동생 반초가 비단길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 반초가 부하였던 야 감룡아 저 멀리 가면은 로마라는 서양이 있는데 한번 갔다 와라. 가서 여러분 거의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어. 봐봐 여러분 요게 후한이고 비단길이면 여기가 로마인데 요 사이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티야?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얘네가 여러분 이란 애들이야. 페르시아 애들인데 요 파르티아는 로마와 후한 사이에서 따라해 볼게요. 무슨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버는데 후한에서 가명이 사절단으로 온 거야. 로마를 가겠대. 이때 파르티아가 머리를 굴려요. 야 잠깐만 로마 가명이래. 후한 가명이 로마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길을 알겠죠.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후한이 로마한테 직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이 파르티아가 소개를 안 와서 근처까지만 갔다 옵니다. 이러면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계속 여러분 미안해요. 갑자기 살에 걸렸나?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또 후한 세운 게 누구야? 광무제죠. 광무제 이후에 계속 여러분 또 무능한 황제, 매척, 환관이 또 발효를 해요. 또 누구도 여러분 또 호족도 또 계속 대농장. 한전제 실패하죠. 농민 몰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농민들이 몰락을 하면 뭐가 돼요? 노비가 되고 그렇죠? 땅을 뺏겨서 일부가 호족이 대농장을 갖겠죠. 그러면 몰락한 농민이나 노비는 여러분 진짜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 혼란일수록 뭐가 되게 유행을 해요? 종교가 유행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봐봐 아까 배웠죠. 후한 때 1세기 때 뭐가 들어왔어? 불교 들어왔죠. 불교와 여러분 중국의 전통 사상인 여러분 도가가 짬뽕을 해가지고 좀 특이한 종교를 만들어요. 요 종교를 오두미교 내지는 태평도라고 부르는데 요게 특징이 뭐냐? 불교의 종교성과 도교의 약간 학수를 섞어서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중국의 무속신앙을 짬뽕해서 만든 종교인데 이거를 여러분 자 몰락한 농민이랑 노비랑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수백만 명이 믿는 거야. 믿다가 나중에 이 종교 가지고 야 엎어버리자. 한나라의 색깔은 청색인데 우리 농민은 황화 누런 데서 농사 짓지 않냐. 그래서 봐봐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것을 따라해보자. 무슨 적의 난이라 그래요? 황건적의 난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후한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농민들의 난이에요. 그 농민들의 난을 우리가 무슨 적의 난이라 불러요? 황건적의 난이에요. 근데 황건적의 난이 나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 밀란이 나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군이죠. 그래서 여러분 황건적의 난이 터지니까 여러분 갑자기 한나라의 유명한 장군들이 등장해요. 써보자. 조조. 들어본 적 있죠? 유비. 여러분 손권 등이 등장해서 황건적을 진압하면서 조조의 아들은 위나라 세우고 나중에 유비는 총나라 세우고 손권은 오나라 세워서 여러분 한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무슨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된 거예요. 삼국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원래 그 한나라 거의 다 하고 한무제 사후 왕망 남았었는데 되게 한 달 만에 올렸어요. 왜냐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서 미안하고 시간 되는 대로 틈틈이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했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고마워요.